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경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폴리티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남부 지역에서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벼르고 부르는 게 바로 헤르손 지역이고, 헤르손 지역 넘어가면 바로 크림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것은 동부 돈바스 쪽에서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착 상태라고 판단하고 남부 쪽에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방에서, 특히 미국에서 제공된 많은 무기와 탄약들이 이것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흑해 접경의 전략적 요충지인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교전이 격화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1차 방어선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 군이 세 방면에서 집중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러시아군이 잘 방어하고 격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측 발표를 보면은 아마 러시아군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1차 방어선은 뚫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헤르손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약 수주에 걸쳐서 드니프로 강과 연결된, 즉 러시아가 보급로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다리를 다 격파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보급로로 활용하던 3개의 다리, 안토노프스키 다리와 노바카호브카 다리 등등 3개가 약 1개월 전에 다 박살이 나버렸죠. 그 다리들이 모두 러시아군이 보급로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헤르손 지역의 러시아군을 지휘해야 할 지휘부가 그 옆에 있는 멜리토폴로 모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헤르손 지역 안에는 사실상 지휘부가 없는,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지휘부도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반격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형성된 전선, 지금 현재 거는 우크라이나 군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작전은 기밀인데, 여기 길게 흐르는 요 강이 드니프로 강입니다. 이 드니프로 강을 건너야 보급이 이루어지는데, 그 보급이 제대로 안 되자 헤르손 군 지휘부는 옆에 있는 멜리토폴로 다 도망을 가버렸고, 이미 드니프로 강 이 북부 쪽은 러시아군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휘부도 없죠. 보급도 제대로 안 되죠. 탄약고는 한 열흘 동안 한 10개가 달아나 버렸죠. 탄약고가 폭파되니까 여기서 포격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감소했죠. 많이 감소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군은 이 드니프로 강 북쪽을 다 수복하는 것이 1차 전략 목표일 겁니다. 다 수복하고 나면은 드니프로 강을 건너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또 한번 격전이 일어날 텐데, 그것만 통과하고 나면 바로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에는 러시아와 연결된 게르치 대교가 있습니다. 그 게르치 대교만 끊어버리면 러시아 군의 보급로, 즉 크림반도를 통해서 들어오던 모든 보급로는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크림반도를 넘어서 헤르손 지역, 멜리토폴 위로 동부 돈바스까지 올라가는 모든 보급선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물론 동부 돈바스는 러시아랑 바로 연결된 육로로 보급을 받으면 되겠지만은, 현재까지 러시아군이 보급로로 활용하던 모든 라인은 다 단절됩니다. 지금 현재도 러시아군의 병참, 보급 이쪽은 엉망진창인데, 만약 크림반도를 통한 보급로마저 봉쇄돼 버리고 나면은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던 러시아군은 사실상 보급 때문에 괴멸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시리아에 파견했던 S-300을 시리아 전쟁터에서 빼가지고 지금 이 크림반도로 가져오고 있는데, S-300 가져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전파 추적 미사일 AGM-88 함, 이것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이 AGM-88 함이 S-300 미사일 가지고 오면 또 거기서 또 그대로 박살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림반도에 S-300이나 S-400 같은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미 다 파괴되고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죠. 그것도 의문이지만 시리아에서 한 개 더 가져와봐야 그 포대 역시 AGM-88 함의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괴멸돼 버리고 나면은 사실상 크림반도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소진돼 버리게 됩니다. 러시아가 그게 없으면 크림반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우크라이나군은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황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요 위에 요 파랗게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우크라이나 군이 이미 수복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드니프로 강하고 얼마 멀지 않아요.
거기다가 안토니브스키 다리나 그 근처에 있는 댐에 있는 다리 등등을 다 파괴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가는 데는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총공세를 펼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러시아군은 어떻게 되느냐? 대규모 항복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러시아군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은 이 S-300을 시리아에서 빼오는 것부터 정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방어 준비가 예상보다 미흡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헤르손 일대를 수복할 경우 이 전쟁의 양상은 우크라이나 쪽으로 크게 기울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만 제대로 탈환하고 나면은 러시아 군이 먼저 휴전하자고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러시아 군이 지금 이 상태에서 휴전하자고 나온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군은 받아들일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은 너희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 전부를 내놓고 그 이전 상태로 물러가라는 거니까 러시아 군으로서는 밀려나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현지 시간 29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나탈리아 후메니우크 우크라이나 군 남부 사령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헤르손 지역을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공세를 시작했다면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러시아군 병참로를 겨냥한 공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적을 약화시켰다. 지난주에도 러시아군 탄약고가 10곳 이상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좀 더 자세한 전황을 연구해보기 위해서 자꾸 뒤져봐도 우크라이나 군 측에서 지금 이제 엠바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전쟁 기밀을 바깥으로 흘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전황도 외에는 외신을 종합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신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러시아의 주장은 근거 없는 자기네들이 거기를 잘 방어하고 있다 하는 주장은 상당히 취약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군사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반격 작전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므로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 지역 가운데에 놓인 헤르손주를 중심으로 한 탈환 작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엠바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작전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2개월 동안 헤르손주의 주도인 헤르손시 일대 교량과 철도를 대부분 다 파괴하고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보급할 데가 없는데 어쨌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보급로를 차단하는데 주력해 왔고 이어서 지상군 공격도 본격적으로 시작돼가지고 현재 러시아군의 1차 방어선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도 그렇고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기타 여러 외신들이 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를 모두 격퇴했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 작전이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声明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과 미콜라이우 일대를 공격했지만은 우리 군의 적극적 방어로 큰 피해를 보고 물러났다. 고 주장했습니다. 전쟁터에는 양측 다 전과를 부풀리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이 성명 역시 믿을 수는 없죠. 러시아군은 대신에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과 미콜라이우 일대를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런 주장은 S-300을 급히 가져오는 것만 봐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 위성정보업체인 이미지셋 인터내셔널은 위성 감시 결과 러시아 군이 최근 시리아에 배치했던 S-300 방공 시스템을 철수시켜서 크림반도로 급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S-300을 실은 화물선은 지난 27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흘 전에 튀르키예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서 크림반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7일 거기 통과했으면 지금쯤은 하역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설치되고 있겠죠.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제대로 막지 못할 경우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폴리티코는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2개월간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 물류창고, 지휘소, 비행장 등을 체계적으로 공격해 와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다 무력화시켰고 아울러 헤르손주의 방어력 역시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영토를 대거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다만 단기간 내 러시아군의 방어선 돌파에 실패할 경우 역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탄약 부족에 빠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군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따른 탄약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새 포탄과 무기를 주문해도 이게 생산하는 데만 13 내지 18개월이 걸리는 만큼 무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에서 지원해주는 무기와 탄약이 고갈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군은 남부 지역에 있는 군사력과 탄약 등을 헤르손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창 작전하고 있는데 탄약이 떨어져 버린다면 진격이 당장 주춤해질 수가 있죠. 러시아 군 역시도 지금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교착 상태가 드니프로 강을 경계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80만 발 이상 지원된 155mm 곡사포 포탄의 경우 미군 내에서도 재고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155mm 곡사포 포탄 재고는 불안할 정도로 낮은 상태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군이 무기와 탄약만 제대로 확보하고 있다면 지금 이미 지원된 게 많잖아요. 그걸 제대로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면 1차 전선이 돌파된 상황에서 드니프로 강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니프로 강의 연안, 특히 드니프로 강의 북쪽 지역까지만 모두 일괄적으로 장악하고 나면 전선은 크게 바뀝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마스의 타격 지점 내 러시아 군의 주요 지휘부, 탄약고 이게 싹 다 들어옵니다. 드니프로 강까지만 제대로 확보를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정거리 안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모두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군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다가 크림반도까지 가자면은 드니프로 강을 넘어가서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아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드니프로 강 확보가 1차 과제다. 2차 과제는 크림반도의 국경선까지, 지금 현재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경선까지 진출하는 것, 그게 2차 목표가 되겠죠. 만약에 그 크림반도의 경계선까지 내려가는데 성공하면은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의 타격 가능 지점, 즉 사정권 내 크림반도의 모든 군사력이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게르치 대교도 폭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북동부 지역, 즉 동부 돈바스 지역은 교착 상태 유지가 목표고, 남쪽에서는 1차 드니프로강 북쪽 연안까지 진출, 2차로는 크림반도 경계선까지 진출, 3차로는 크림반도 장악, 이렇게 전략 목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외신을 대부분 분석해보면 1차, 2차 목표까지는 어쩌면 빠른 시일 내 9월달 이내에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당장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말도 못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돼요. 그럴 때 푸틴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것이 조금 고민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쟁 전개 상황으로 볼 때 푸틴이 핵을 쓴다든지 또는 자포리자 원전을 터뜨린다든지 이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포리자 원전에 지금 IAEA 사찰단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틴의 생각을 한 유추해보면 핵 전쟁까지는 안 간다 하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만 안전성이 확보되면 일단 우크라이나 군이 성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